뭐라고? 손목 통증 해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오 마이 갓! 지금부터 절대 한눈 팔지 말고 고고싱! 두 눈, 두 귀 똑바로 집중하는 순간 당신의 손목은 편해지는 거죠?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빡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께 아주 효과적인 신경 체조와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자, 손목 터널 증후군 잡으러 고고싱! 네, 이렇게 이 정도까지 뭐 손목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은데 제가 좀 오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면 요새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께 조금 많이 나타나는 압박성 신경경증입니다. 이렇게 요새는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사노동 때문에 열심히 손목이나 손가락, 어깨까지 많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은 독수리 타법과 함께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특히나 마우스 쓰시면서 손이 이렇게 안으로 회전이 되면서 이 안쪽이 눌리거나 이렇게 해서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들은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이 저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병뚜껑을 딸 때도 힘이 없어서 못 단다거나, 이런 위쪽에 있는 근육들이 잘못돼서 손목에 통증이 심하게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한다던가 마우스를 쓴다던가 아까처럼 스마트폰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다 보면은 손목 안쪽에 수근관이라는 신경이 통과하는 그런 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는데, 특히나 정중신경이라는 미디안 러브,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는 이렇게까지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증상을 느끼는 곳은 엄지와 검지,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까지 해서 저리거나, 그리고 또 힘이 빠지거나, 그리고 손목 쪽에선 통증이 있거나 하는 증상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손목 터널 증후군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팔렘 검사인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손목을 90도로 꺾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60초 정도 있으면 손끝에 뭐 저림 증상이나 마비 증상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위로 옆팔렘 이런 검사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검사 방법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다 되긴 하지만 이 동작 자체가 어깨에서의 문제가 있으신 분은 또 이 동작이 안 돼요. 그리고 과하게 90도를 이렇게 굴곡하다 보니까 이쪽 안쪽에 있는 전환에 있는 근육이 막 쥐가 나듯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려다가 오히려 조금 더 이상한 증상들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그런 진단들은 병원에서 한번 제대로 의뢰를 하셔서 의증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 또한 컨디셔닝을 하면서 바디빌딩 선수나 아니면 여성분들도 있고 일반인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을 보고 신경체조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때려잡는 신경체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 잘 보시고 따라하세요. 자, 이렇게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좁게 하시고요. 간단하게 일단 먼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자, 어깨를 내리고 손끝은 칼처럼 탁 뾰족하게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손끝으로 찌르면서 옆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한쪽만 그대로 당깁니다. 안쪽이 신경이, 그게 신경 느낌이에요. 그때 어깨 올라가지 않게 내려주시고 손바닥을 그대로 내 쪽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 상태에서 안쪽에 당기는 거 느끼시고 그대로 손을 뒤로 돌리면서 고개를 옆으로 밑에 봐주십니다.
보통 이렇게 레터럴 플렉션으로 이렇게 옆으로도 하시는데 살짝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회전과 함께 이렇게.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당겨집니다. 네, 그러면서 살짝 다 돌아갈 때 조금 내려주세요. 이게 정중신경이 제일 많이 우리 몸에서 늘어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조금 빠르게 해야 돼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깨를 내려서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만 좁게. 너무 좁진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끝 방향을 밑으로 내려서 옆으로 쭉 손가락을 찌르면서 들어 올리시면서 그대로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집중하시고 그대로 손을 당기면 여기서 이미 당겨요. 그쵸? 그때 우리가 살짝 뒤로 돌리는데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되고 양쪽 어깨 다 내려주시는 거 포인트예요. 그대로 손을 뒤로 돌리면서 고개를 밑으로 하나 밑으로 내리고 다시 올라오고 호흡 내뱉으면서 후 다시 반대쪽 어깨 잡아볼까요?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다섯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세 번만 더.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됐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 네, 이렇게만 하셔도 손가락 끝에 왕 하면서 막 잠기는 느낌이 나요. 신경체조는 천천히 스트레칭처럼 쭉 하고 늘리듯이 스트레치 하는 게 아니라 근육 깊숙이 보호되어 있는 신경을 그대로 막 쭉쭉 뽑아내고 쑤셔대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싱 엑서사이즈라고 해요. 치과에서 왜 우리들 이 사이를 막 쑤시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걸 플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경을 근육 속에서 그대로 쑤시면서 뽑아내듯이,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하셔야 돼요. 한쪽에 대해서 한 횟수는 한 20회 정도에서 많으면 30회가량 호흡과 함께 동작을 하시는데 정말 약간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반대쪽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어깨를 내려서 다리는 어깨보다 조금 좁게 하시고 이 어깨를 내리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내가 처음부터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어깨는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올리면 너무 당기니까 이 어깨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 전에 초보자분들은 반대손으로 어깨를 약간 내려주시고 그대로 손끝 방향으로 땅을 찔러서 그대로 덧지르면서 그 다음에 장풍 쏘듯이 얘를 밀어서 그때 이미 많이 당길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어떻게 해야? 뒤로 돌리면서 고개를 밑에 땅을 보면서 옆을 보면서 마지막에 손을 살짝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죠.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하시고 그대로 어깨를 내려서 뒤로 돌리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동작처럼 보이는데 정말 어려운 동작입니다. 한쪽에 20회에서 30회씩. 그러면 내가 이쪽은 20회, 이쪽은 20회 하면 40회잖아요. 그렇게 한 3세트 정도 하시는데 호흡을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할 때마다 후 4배 뜻이 이 호흡에 굉장히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목이 아프신 분들께 굉장히 좋은 체조이고요. 그리고 바디빌더 분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있잖아요. 가사노동을 하시고, 뭐 일을 하고, 아니면 꼭 손목이 아프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 분들이 이 운동을, 신경체조를 제가 말씀드린 걸 하시게 되면은 손가락이 움직여지고, 네, 이런 전환과 이런 2두 부분이나 3두 부분, 팔의 상완 부위, 이런 부분이나 어깨까지도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마사지를 하건 아니면 운동을 하건 뭐 테이핑을 하고 뭐 글라스톤으로 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활성도를 높여서 점점 더 우리가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조금이라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신경체조를 말씀드린 브라이언 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 말고 또 내가 이런 부분이 아픈데 이런 통증을 벗어날 수 있는 스트레칭은 없을까? 아니면은 뭐 다른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에 대해서
제 방송들을 보시고 좀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걸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시는 궁금한 점들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포함해서 또 DM이나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깨알같이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브라이언 빡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브라이언 빡! 오늘 이렇게 손목 터널 주응급편 마치겠습니다.